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서울 수도권 시장이 얼어 죽어도 신축을 외치며 양극화 장세로 버티는 동안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은 지금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부산의 겨울바람은 서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불고 있어 지금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데이터는 단순한 하락 순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끔찍한 숫자들이 집주인이 부르는 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장을 찍고 신고까지 마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실거래 가격입니다. 불과 몇 년 전 전국 투자자들의 성지였고 부산 시민들의 자부심이었던 가장 뜨거웠던 곳들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본격적인 순위를 보기에 앞서 우리는 시계 태엽을 잠시 2020년, 2021년으로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부산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기억하십니까? 2019년 11월 부산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던 그날의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산은 말 그대로 유동성의 용광로였습니다. 전국에서 돈이 몰려들었고 부산 시민들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휩싸여 대출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해수동이라 불리는 해운대, 수영, 동래는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며 불패 신화를 썼습니다. 해운대는 마린시티와 LCT를 필두로 오션뷰는 부의 상징이라는 공식을 만들며 전국 자산가들을 불러 모았고 동래는 전통적인 학군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려 두산에 뿌리는 동래라는 자존심으로 가격을 방어했습니다. 여기에 서부산의 미래라 불리던 명지 국제신도시는 어땠습니까? 가덕신공항 호재와 에코델타시티 개발 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명지는 부산의 판교가 된다는 장밋빛 전망 속에 10억 클럽에 당당히 입성했었죠. 그때는 모두가 취해 있었습니다. 바다만 보이면 10억을 넘겼고 재건축 현수막만 걸리면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전국의 투자금이 부산으로 쏠렸고 부산의 실수요자들도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에 질려 영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중개사무소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계약하려면 줄을 서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부산 부동산 카페에는 매일 인증샷이 올라왔습니다. 해운대 계약했어요. 명지 분양받았어요. 이런 글들이 넘쳐났죠. 하지만 2025년 12월 화려했던 파티는 끝났고 우리 앞에는 거품 붕괴라는 차가운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빠져나가자 가장 높이 올랐던 곳들이 가장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호재가 반영된 가격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하락 랭킹 탑5는 단순한 아파트 이름이 아닙니다. 지난 5년간 부산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던 대장주들의 몰락이자 우리가 믿었던 부동산 신화의 배신입니다. 과연 우리가 선망했던 그 대장 단지들이 2025년 12월 현재 얼마나 충격적인 가격표를 달고 있는지 지금 바로 5위부터 확인하시죠. 먼저 하락률 5위입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동백 두산 위브더제니스 34평입니다. 2021년 9월 12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며 기세가 등등했던 곳입니다. 마린시티라는 이름만으로도 프리미엄이 붙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2025년 11월 7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하락 금액만 5억 2천만 원, 하락률은 40%입니다. 마린시티 입성 장벽이 7억대까지 낮아졌다는 건 더 이상 해운대라는 이름값만으로는 가격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신호입니다. 12억대의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대출을 끼고 샀다면 거의 깡통이 된 상태일 겁니다. 이곳의 하락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연식의 딜레마와 신축의 간섭입니다. 마린시티는 부산부의 상징이지만 이제 10년 차를 훌쩍 넘겼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 우동 3구역 재개발과 해운대 역세권 신축들이 올라오면서 수요가 분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마린시티 아니면 안 되었던 자산가들이 이제는 최신 커뮤니티와 평지 역세권 신축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뷰 하나만으로는 구축의 감가상각을 방어하기엔 2025년의 관리비와 유지비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매물 출회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마린시티 아파트들의 관리비는 평당 5천 원을 훌쩍 넘습니다. 34평이면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4위는 부산 재건축의 대명사 동래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33평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13억 4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이 아파트가 2025년 11월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고점 대비 5억 4천만 원이 증발했고 하락률은 역시 40%입니다. 공사비 폭등과 분담금 공포가 겹치면서 전통 부촌의 대장주조차 맥없이 8억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몬테크의 매력이 사라진 재건축 시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동네는 부산에서 전통적으로 부자 동네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은 학교들이 많고 온천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죠. 그런데 그런 동네의 대장 재건축 단지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동네 럭키의 추락은 부산 재건축 시장 전체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핵심은 살인적인 공사비입니다. 부산의 정비사업 공사비가 평당 1,000만 원에 육박하면서 럭키 아파트 조합원들이 내야 할 분담금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재건축되면 20억 간다는 기대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버린 겁니다. 투자자들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지금 8억에 사서 분담금 5억을 더 내면 총 13억인데 그 돈이면 지금 해운대 신축을 산다. 이 냉정한 손익계산이 끝나자마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빨라도 5년, 길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사도 가야 하고 임시 거처 비용도 들고 불확실성도 큽니다.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면서 재건축 프리미엄이 급격히 사라진 겁니다. 3위는 하락 금액 단위가 가장 큽니다. 해운대의 신흥 대장주, 해운대구 중동 롯데캐슬 스타 35평입니다. 이 단지는 최고가 16억 5천만 원을 기록하며 부산의 강남임을 증명했던 곳입니다. 16억이면 당시 서울 강남 일부 구축 아파트 그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에서 16억짜리 아파트라니 정말 대단했죠. 하지만 2025년 11월 충격적인 9억 9천만 원 거래가 나왔습니다. 단 한 방에 6억 6천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락률 40%지만 절대 금액으로 보면 타격이 가장 큽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던 10억 클럽이 붕괴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0억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집주인들의 자존심도 10억은 줘야 한다는 매도자들의 고집도 결국 시장 앞에서는 무너진 겁니다. 이 단지의 하락은 갭 투자의 무덤이 된 부산 시장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롯데캐슬 스타는 해운대 진입을 노리는 외지인 투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곳입니다. 전세가가 최고점일 때 갭 투자로 들어왔던 물건들이 2025년 역전세난을 만나면서 줄줄이 경매나 급매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거주자가 던진 게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갭 투자자들이 파산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던진 가격이 바로 9억 9천만 원입니다. 투자 수요가 많았던 단지가 하락장에서는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갭 투자는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올가미가 됩니다. 전세가가 떨어지면 갭이 벌어지고 세입자가 나가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본인 돈을 보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집을 팔 수밖에 없는데 급하게 파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락폭이 40%를 넘어갑니다. 2위, 달맞이 고개의 랜드마크,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32평입니다. 최고가 10억 9,800만 원이었던 이 집이 2025년 12월 6억 원에 손바뀜되었습니다. 하락률 45%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층수입니다. 최고가는 13층이었는데 이번에 거래된 6억 원짜리 매물은 무려 43층 로얄층입니다. 더 좋은 층수가 거의 반값에 거래된 겁니다. 해운대 뷰를 가진 대단지가 6억 원대라는 건 지금 매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고층은 저층보다 평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됩니다. 32평이면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지금은 그런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달맞이 고개의 이 웅장한 단지는 입지의 역습을 맞았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환상적인 오션뷰가 교통 불편을 덮어주었지만 하락장이 오자 지하철 없는 언덕 위 아파트라는 단점이 부각된 것입니다. 특히 부산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은퇴한 자산가들이 병원과 지하철이 가까운 평지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습니다. 뷰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생활 편의성을 중시하는 2025년에 실거주 트렌드에서 밀려나며 6억 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달맞이 고개는 경사가 꽤 가파릅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르내리기가 힘듭니다. 젊을 때는 뷰가 좋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보니 평지가 편한 거죠.
이런 수요 변화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대망의 하락률 1위, 이 숫자는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부산의 대장, 강서구 명지동,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34평입니다. 2022년 3월 11억 원을 찍으며 명지의 기적을 썼던 곳입니다. 당시 부산 부동산 카페에서는 명지가 부산의 판교가 될 거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았습니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오고 에코델타시티가 개발되고 명지국제 신도시가 완성되면 서부산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었죠. 하지만 2025년 12월 실거래가는 5억 1,100만 원입니다. 5억 9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무려 53%입니다. 고점 대비 절반이 넘게 빠진 겁니다. 가덕신공항 호재도 국제신도시의 미래 가치도 공급 폭탄과 금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11억 자산이 3년 만에 5억이 된 현실. 이것이 2025년 부산 부동산의 가장 아픈 민낯입니다. 명지의 반토막,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 폭탄에 의한 카니발라이제이션, 즉 제살 깎아먹기 현상입니다. 바로 옆 에코델타시티의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명지국제 신도시의 수요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기존 명지 거주자들이 새 도시인 에코델타로 넘어가려 하자 명지 구축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진 겁니다. 형님보다 나은 아우의 등장, 비슷한 입지에 더 새롭고 거대한 공급이 터질 때 기존 대장주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에코델타시티는 명지보다 더 최신이고 도시계획도 더 잘 되어 있고 브랜드 아파트들도 즐비합니다. 같은 서부산인데 굳이 구축 명지를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에코델타시티가 워낙 큰 규모로 개발되다 보니 상권이나 편의시설도 에코델타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명지는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왜 서울의 일부 단지들은 신고가를 쓴다는데 부산은 마이너스 53%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맞이했을까요? 앞서 각 단지의 사연을 보셨지만 저는 이 현상을 관통하는 거시적인 두 가지, 구조적 원인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21년 유동성 파티의 혹독한 청구서입니다. 2021년 부산장은 실수요보다 가수요, 즉 전국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유동성 장세였습니다. 명지 11억, 해운대 16억은 저금리가 만든 오버슈팅 구간이었습니다. 당시 대출금리가 2%대였습니다. 2%면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리는 수준이죠. 이렇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 겁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고 이게 반복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죠.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유동성이 회수되자 실거주 가치로 지탱할 수 없는 거품이 순식간에 꺼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40%, 50%의 하락은 단순한 폭락이라기보다 유동성이 빠지며 본질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집주인과 매수자 사이에 지루한 눈높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11억에 샀으니까 최소한 10억은 받아야 한다고 버텼고 매수자는 지금 시세로는 6억이 맞다고 버텼습니다. 이 실랑이가 2년 넘게 계속되다가 2025년 겨울 결국 백기를 든 건 집주인들입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와서 계약서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거래가 하락의 본질입니다. 역전세 문제로 급하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대출 이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 파는 겁니다. 둘째, 부산만의 치명적인 약점, 인구 구조의 붕괴입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 얼죽신이라도 외치지만 부산은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서부상권의 물량은 쏟아지는데 이를 소화해야 할 2030, 젊은 인구는 매년 2만 명씩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집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은 줄어든다. 이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의 인구는 201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심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니 대학 졸업하면 서울로 가는 거죠. 부산에 남는 건 주로 고령층입니다. 고령층은 새로 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집이 있거나 있어도 규모를 줄이려고 하죠. 결국 부산의 주택 수요는 구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마이너스 53%의 숫자가 공포일까요? 아니면 기회일까요? 먼저 매도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할 급한 사정이 아니라면
패닉 셀링은 멈추십시오. 명지 5억, 해운대 9억 붕괴는 일부에서는 과매도로 해석하기도 해서 공포가 지배하는 비이성적인 가격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던지면 2019년 가격, 즉 5년 전 가격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셈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신호가 올 때까지 고통스럽더라도 버티는 것이 자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만 역전세 위험이 있거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버티다가 경매로 넘어가면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요. 다음은 매수 대기자를 위한 전략입니다. 현금을 쥔 분들에게는 10년 만에 온 박앤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영지 대박 노블랜드가 5억 1천만 원을 찍었다고 해서 내일 당장 V자 반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말고 바닥 다지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단지에서 5억 초반대 거래가 3건 이상 연속으로 체결되면서 매물이 소화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가격만 보지 마시고 연속성을 보십시오. 5억대의 거래가 한 번 찍히고 멈추는지 아니면 그 가격에 거래가 계속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때가 진짜 바닥입니다. 그때 사야 안전합니다. 지금 급하게 사면 나중에 더 싼 가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5개의 단지 실거래가는 부산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해운대 불패, 명지 국제신도시의 꿈, 모든 신화가 깨지고 오직 냉정한 숫자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외칠 때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탔습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자산의 본질 가치를 냉철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은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을 견뎌낸 자만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